안녕하세요. 코정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21강 5번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5번 파동의 특징 공부하고 거래 전략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번 파동까지 배웠죠? 오늘은 이 5번 파동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파동의 특징 5개의 파동으로 세분화된다. 충격 파동의 특징이죠. 1번 파동과 길이가 같거나 최소 61.8%의 길이를 갖는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1번 파동이 만약에 1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5번 파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원이 오릅니다.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못 올라도 61원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파동이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5번 파동 고점을 예측할 때 적어도 61원 이상 올라가서 팔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까지 길이의 61.8%만큼의 길이를 갖는다. 이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많다입니다. 그래서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까지 예를 들어 3번 파동이 추세가 굉장히 길었어요. 1번 파동 100원 올랐는데 3번 파동은 3번 파동은 이제 1번 파동 저점 시작하고 3번 파동까지 거리를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총 300원이 올랐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61.8%면은 한 180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3번 파동 저점, 4번 파동 저점, 4번 파동 저점에서 18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다예요. 무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61.8% 5번 파동이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까지 길이의 61.8%인 경우와 그리고 1번 파동과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만약에 겹치면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5번 파동 고점이 더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5번 파동 고점을 찾으면 되고 조금 이따가 매매 전략 부분에서 다른 방법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파동은 미다령이 나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연장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삼각세기형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5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파동은 굉장히 추세가 셌죠. 계속 연달아서 고점을 깨고 떨어질 줄 모르고 그 추세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5번 파동은 살짝 마지막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기 직전에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마지막 상승 충격 파동이며 매수보다는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3번 파동에서 어찌됐건 이제 올라가서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5번 파동이 있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 파동에서는 이제 5개의 또 상승 파동을 먹기보다는 기다렸다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러한 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5번 파동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다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 파동 마지막 5번 파동의 5번째 파동에 팔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꼭대기에 팔려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번 파동에서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5번 파동은 연장 파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규칙 조정이 발생한다. 5번 파동이 연장이 나오면 이상한 이제 불규칙 조정이 나타난다 했어요. B파동이 5번 파동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번 파동이 연장 파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지션 나는 5번 파동의 고점에서 매도를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그 고집을 꺾고 손절을 해야 돼요.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연장 파동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또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5번 파동은 오히려 쉽게 그냥 팍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오를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 추세와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눈치를 보는 센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는 그런 눈도 중요하죠. 그리고 5번 파동은 또 삼각세기형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와 이제 거래량 부분에선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수렴 끝에 갑자기 살짝 꺾이면서 횡보하다가 팍 떨어져요. 갑자기 한 방에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코정이 설명하기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1번 파동이든 3번 파동이든 이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길이를 활용해서 대략적으로 고점은 이 정도다. 또 이제 삼각세기형도 나올 수도 있고 연장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또한 보조 지표로도 예측할 수 있죠. 3번 파동 고점과 5번 파동 고점 간에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RSI를 많이 쓰죠. 이런 경우에도 고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탑이라든가 또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 파동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이제 조정 파동 시작이죠. 조정 파동 조정 국면이죠. 조정 국면에 또 충격 파동 A 파동이 시작되는데 이제 다 마무리가 이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엘리어트 파동 강의가 21강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코정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정이었습니다.